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뭐 글로벌적인 현재 상황도 매우 이제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간략히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통화 스와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현재 이 절벽으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국내 수출은요 전체적으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주식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거듭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현재 1200원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경제의 아비규환 같은 폭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채권 역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하는 대신에 극단적인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3월 23일 이후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잠시간 하락세를 보이던 금값도 안전자산 수요처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7년 만에 최고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 조만간 3개월 내에 금값이 온스당 1,700달러, 6개월 뒤에는 1,7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로 12개월 이내에 금 1온스당 1,800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이 이 1년 동안 점점 상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이유만 보더라도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장기간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금값뿐 아니라 미국 달러 인덱스도 100선 돌파 움직임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두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전조는 신흥국 주식 시장에 매우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현재 경제 상황에서 채권과 주식 시장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안정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경제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화 스와프를 얼마 전 체결했지 않습니까? 무려 600억 달러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자,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요,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신규 개설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이 입출금 통장에 대한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역시도 대출의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용 금액에 대해서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통장을 말합니다. 자, 이 통화 스와프가 마이너스 통장과 똑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해당하는 만큼의 원화를 우리가 미국에게 줍니다. 그리고 달러를 대신 가져오는 것이죠. 한국은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지금 600억 달러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 달러는요, 언제든지 다시 미국이 뺏어올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통화 스와프에 600억 달러까지 포함하자면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600억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외화 보유를 지니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결국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경제 위축으로 인해 원달러 행진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과거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금융위기 당시에만 해도 달러의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잠시 국내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결국 시장은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스피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까지도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자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은요 1500선까지 깨졌다가 다시 1600선 이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고 나서 이 주식 시장이 상당히 급작스럽게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통화 스와프 체결 당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상당히 후끈 달아오른 이런 주식 시장을 봤는데, 하루가 멀다고 바로 매도 사이드카와 이 서킷 블레이크가 동시에 걸리는 이런 쇼킹한 현상이 나왔죠.
자, 그만큼 이 현재 경제 상황이 비이성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비트코인처럼 어떤 카더라와 소문에 의해서 막 주식시장이 막 상승했다, 하락했다, 막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식시장은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안정으로서 주식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끊임없이 정신없이 오가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현재 충격은 상당히 장시간 동안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화 수화프로 모든 것이 이 경제가 해결될 문제였다면 한국의 주식시장 훈풍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는요, 한국의 현 상황만 좋아졌다고 올라갈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수출 국가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 전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패스트병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신문에 사망자 신고란이 무려 1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관을 나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시작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막 진단 키트로 사람들 진단하기 시작하고 이제 제대로 진단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확진자가 확 늘어났죠. 미국도.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어차피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혼란 속에서 국내 시장 증시 자체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분위기라는 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금융시장이 보통 현재 경제 흐름보다 6개월 이상을 선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먼저 안정이 되어야 이제 슬슬 글로벌 경제가 안정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금융시장과 경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국채값이 제일 먼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채가 하락한다는 것은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사람들의 국채 수요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자연히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사람들의 수요가 부족해진다는 것은 국채가 하락을 한다는 의미인데, 자, 국채를 사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이야기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5년물과 10년물 이 국채 금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5년물 금리도 3.3bp 정도가 올랐고요. 10년물도 3.4bp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3개월간 금융사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통해서 국채 금리를 일단은 안정화시키고는 있는데, 이건 어차피 한국에서 현재 국채를 안정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현재 이 국채 금리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선다라는 것은 이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미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데는 벌써 장기 국채도 마이너스 금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만큼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 위기가 글로벌 여파로 현재 퍼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현재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국내 수출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수출이라는 것은요, 한국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참 불행 중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대충 훑어보자면 3월 초부터 현재까지 국내 수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10% 정도 늘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무려 20.3%가 늘었고요. 다음으로 한국 자동차가 생산 위기에서도 승용차가 13.7%가 늘었고요. 석유 제품도 11.4%가 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선 통신기기인 와이파이 제품과 스마트폰 등이 26.5%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박조선소는요 오히려 50% 가까이가 까였고요. LCD 역시도 16.7%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에 국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100조 이상을 들여서 기업 구호 긴급 자금으로 이것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일단 주식 시장에 그나마 온기가 좀 돌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국내 기업들을 살린다. 이것은 사실상 이 계획으로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세금을 풀어서 기업 경기를 살리는 부양책일 뿐이기 때문에 당장의 기업의 흥망을 위해서 국민들의 허리가 나중에 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삼모사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매우 잘한 정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유보금이 얼마인데 거기에 돈을 또 투자하느냐 긴급자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100조 이상을 이 긴급자금으로 투입하지 않으면요 줄도선 난다는 이야기예요. 대기업은 어쨌든 살아남아요. 돈을 주지 않아도 지들끼리 유보금이네 뭐네 가지고 있던 그동안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은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현재 이 긴급자금 투자 계획 이 100조를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다시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 돈은 낙수 효과를 받아야 되는 돈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이 돈은요 오히려 서민들의 허리만 휘게 만드는 그런 쓸데없는 이런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한국은요 글로벌 대내 변수로 인해서 언제든지 기업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수출이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천병의 역할을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중한 빚과 세금만 젖먹는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기업의 생존을 유지함과 동시에 재빨리 수출의 활로를 열 수 있는 방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야지만 국내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국채를 포함해서 채권 시장 전반에 현재 유동성 마비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신용시장의 패닉 현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투자 등급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BBB 등급 회사채가 줄줄이 정크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월가에서 우려했던 회사채 시장의 큰 변동성과 혼란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로금리에 가까운 정책을 하기도 하고요. 현재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막 뿌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막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막 펑펑 뿌려대는데 대한민국 GDP 수준인 1,800조가 넘는 돈을 현재 미국이 한 방에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보다 1.6배에 해당되는 돈을 더 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뭐 사실상 따지고 보자면 무한 달러 양적 완화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 양적 완화라는 게 사실상 금융기관에게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게끔 만들고요. 민간과 기업에 대한 대출의 여유를 생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게 되죠. 왜? 금리가 싸니까. 그래서 지금의 경제 위기로 침체된 투자 등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게 이 양적 완화의 원래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돈도 적당히 풀어야 금융과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지금 미국처럼 무한 달러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신이 나간 겁니다. 자, 만약에 달러 같은 돈을 지금처럼 제한 없이 연준이 하는 것처럼 무한으로 찍어내게 되면 일단 장기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은행이라는 것은요 예금자들의 돈을 모아서 기업이나 다른 투자처에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의 차익만큼,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차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 예금자들이 은행에 맡긴 돈은 언제든지 빼내갈 수 있는 단기적 성향을 가진 돈을 우리가 단기 금리 형태라고 말을 하고요. 반면 부동산이나 기업의 투자를 위해서 쏟아붓는 돈은 장기적인 성향의 장기금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무분별한 양적 완화는요,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단기금리 변동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장기 금리의 수익성이 높아야 은행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에 대출을 해줄 텐데, 장기 금리 오랫동안 돈을 풀어놔도 자기들이 얻어먹을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꺼리기 시작하죠. 왜? 오래 빌려준 만큼 리스크도 큰데 리스크만큼 이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존엔 충분히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던 위험조차도 은행이 기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장기금리의 수익성이 나쁜 상황에서 대출 회수의 문제까지 터지기 시작하면 은행은요, 생존 자체의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경제 수요적 관점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 양적 완화의 이론상은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양적 완화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더욱더 장기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방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양적 완화도 아닌 연준의 무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언론이 현재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부터 상당히 긴 시간, 지루한 시간 동안 경기 침체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간을 제가 굳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이상을 아마 침체기를 겪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한국과 글로벌 기업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 정부나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움직이는 저러한 돈의 횡보를 보자면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계속 묻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주가 폭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투자의 골드타임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자, 짧게나마 현 주식 시장의 현황을 좀 이야기해 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한 국내 주가가 바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베팅을 하고 있는 신규 투자자들이 지금도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년간 부었던 노후 자금을 깨는 경우도 있고요, 보험을 깨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세대가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 수익률에 욕심을 내고 주식에 몰빵 투자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들은 여전히 주식을 사느라 바쁘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주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저가 매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쏟아내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전부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2020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개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합니다. 현재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지난 6일 최초 3천만 개가 돌파를 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은요,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번듯한 집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하락 증시를 계층의 상승 탈출구로 여기고 어마어마한 돈을 현재 빚까지 내서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며칠 코스피 코스닥 주가가 반짝 오른 이유도 다 개미들의 동학 운동으로 생긴 결과다 이렇게 보셔야지 더 정확한 판단이실 것 같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8조 8,500억 원을 팔아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나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은 절대 동학 개미 운동에 참여해서 주식을 사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통화 스와프는요, 한국 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등등 각각의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도 이 수합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하는 이유, 가장 거시적인 이유는
외국 자본의 이탈을 좀 막아보자라는 이러한 시도, 그 다음에 경제 위축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 돈을 풀어서 해결해보자라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의 통화 수합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바로 팬데믹으로 인한 자국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라는 명분으로 통화 스와프를 했고, 이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이 달러의 발행을 바로 디지털 달러로 현재 저들이 촉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현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서서히 바꾸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거의 모든 디지털 달러로 주려는 이러한 계획을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2,000달러, 미성년자들은 1,000달러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원금을 디지털 달러로 받게 되면 어찌됐든 저 돈을 쓰기 위해서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사용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각국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서 만약에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도 디지털 달러 인프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경제 위기를 이용해서 디지털 결제를 본격적으로 뿌리내릴 생각을 하다니, 이건 어차피 알다시피 다 계획된 수순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말이죠, 제가. 자, 그렇다면 거두절미를 하고,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냐?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죠. 왜냐? 솔직히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금과 적금, 보험을 깨고 거기에 빚까지 내서 주식을 하기에 분명히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코로나가 아직 최정점을 찍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은 돈만 미친 듯이 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현재 주식이 저점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건 아주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개미들이 묻지마 투자가 현재 성행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주가,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열심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주가 끌어올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서 외국인들은요, 주식은 던지고 달러랑 우량 채권,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언론이나 뉴스에서 혹해가지고 주식을 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글로벌 경제 정책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정책이다. 그저 호흡기, 숨만 쉴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바닥은 알 수 없지만 반등의 시점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한국 주식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고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요, 이중으로 이문이 남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구조입니다. 자, 따라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유턴 상황은요, 바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시점이 우리나라 주가의 반등이 오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고 투자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달러, 우량채권, 금을 비축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